AIDT 심화연수 5번째 세션입니다. 이번 주제는 AIDT 교사 역량, 그러니까 AIDT 활용에 있어서 교사의 역량을 좀 이전 세션에서 얘기했던 학습 경험 설계라든가 AIDT 서비스와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뭐 이런 내용들을 고려할 때, 그다음에 AI를 그 대화 파트너 또는 그 네트워크형으로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교사의 전문적 교수 역량이겠죠. 역량을 좀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수업 설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존에 있는, 특히 이제 비상 출판사에서 나와 AI 교과서 체험하기 내용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뭐 그 실제 수업을 설계했을 때 어떤 식으로 수업 설계가 가능한지를 좀 일종의 좀 맛보기 형식이 될 것 같아요. 상세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전 세션 네 번째 세션에서 AIDT 수업 설계 원리를 보면서 그 맞춤형 학습 지원 매트릭스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제 세션 6에서 6번째 세션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AIDT 시대에 필요한 교사 역량 또는 AI 시대에 있어 이제 필요한 교사 역량 정도로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IDT 디지털 교과서 구성 내용을 좀 보고요. 실제 현재 나와 있는, 그 다음에 뭐 1차 시 정도로 구성된 수업이 어떤 정도의 모습인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AIDT 이제 제품이 완제품이 나와 있고 그것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능이나 서비스를 기능과 서비스를 반영한 1차 시 아주 짧은 수업은 어떤 정도의 모습인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세션입니다. 자, 먼저 필요한 교사의 역량이에요. 교사 학습법적 역량, 우리 이제 교사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페다고지잖아요. 교사 학습법적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전 세션에서 이제 비판적 메타인지적 사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이 페다고지 역량이 더 체계화되고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디지털 교육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셔널 페다고지라고 하죠. 에도 이게 일관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딱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육 과정의 근거에서 학교 수업 및 평가 설계를 하고 교사 학습 전략을 짭니다. 그죠?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 체계, 특히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은 전인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식 이해, 과정 이해, 가치 태도의 이 3가지 3차원을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지식, 저차원적 인지 활동만 하는 형태로 AI를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기존에 있는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을 디지털화된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20세기 교육이다. 그랬죠? 그래서 지식의 과정이나 가치 태도를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것과 총체적인 건 되게 달라요. 이거는 뭐 굳이 여기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총체적인 것하고 종합적으로 보는 것 굉장히 다른 겁니다.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전략적으로 이번 수업에서 뭐 앞으로 5차시 정도는 과정 기능 중심으로 우리가 수업을 설계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이것이 가치 태도로 연결된다거나 특히 이제 메타 지식으로 연결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전략적으로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역량은 학습자 중심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춘, 그러니까 학습자가 성장해야지만 좋은 교육인 거잖아요. 여기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전인적 성장이에요.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기능 가치 태도를 통해서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21세기 다변하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창의융합적 사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 그런 능력들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역량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학습자 중심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업과 평가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겠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교육학적, 학습법적 이해 및 적용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론 학습 이론에 기반해요. 대표적인 학습 이론이 구성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철학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학습 이론에 기반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화된 또는 네트워크화된 이 변화된 세상에서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또는 미래교육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교육학적으로 또는 교수 학습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모델들이나 이론들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연계주의라든가 커넥티비즘 또는 메타 연계주의 이미 이전 강좌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의 정의라든가 학습이 일어나는 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학습자 교수자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 학습 환경 구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사의 전혀 다른 차원의 리더십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물리적으로 고립된 교실 환경이 아니잖아요. 디지털로 이미 네트워크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런 환경에서의 교사로서의 리더십, 교육 리더십이겠죠. 그것은 바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리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잠재되어 있는 또는 드러난 갈등과 긴장을 잘 조정해야 되겠죠. 그것은 교실 내에서 학생들 간의 어떤 긴장과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과 긴장, 그 다음에 이 인류가 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인간과 자연 간의 갈등 문제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양극화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정하는 그러한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21세기 리더십 역량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학습 공동체 구축입니다. 학습 공동체에 대한 우리는 책무성을 띠고 있습니다. 한 학생만 잘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반이 하나의 학습 공동체로서 그 다음에 교육 이해관계자 또는 교육 주체가 서로 연계되어 있고 이들과 함께 아주 건강한 학습 공동체를 구축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진로에 있어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학습 공동체에 대한 책무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시대 또는 AIDT를 활용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될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이렇게 한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전 세션에 대해서 아직 학습을 하지 않으셨다면 내용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교과서 구성은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몇 개의 출판사들을 검색해서 확인했고요. 그 중에 여기 AI 디지털 교과서 체험하기를 비상 출판사에서 제공하고 있어서 본 내용을 좀 참고해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체험하기 내용을 보면 중학 수학, 그 다음에 고등 공통 수학, 그 다음에 중학 영어, 고등 공통 영어, 그 다음에 중학 정보 이렇게 해서 AIDT에 대한 체험,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영상 설명이라든가 기능에 대한 어떤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서 아직 AIDT를 활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제 이 3개의 과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또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물론 AI 코스웨이를 사용했다면은 충분히 이거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렇지 않았다면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내용에 보면 중학 영어, 수학, 정보, AI 디지털 교과서 주요 기능 서비스 분류 및 범주화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갖고 와서 제가 저작권이 없으니까 쓸 수는 없고 출처를 밝힌 거고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공통적인 어떤 서비스와 기능들을 좀 분류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이제 AIDT 설계 원리 강좌에서 5가지 상호 주체와 6가지 핵심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좀 비판적으로 접근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의 그러니까 설계 원리를
잘 반영해서 이 교과서가 제일 잘 설계되었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AIDT가 더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 보면 이제 수업 설계 부분하고 교사 지원, 교과서 활용, 1대1 수업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AI 추천 맞춤 학습 경로가 제공되고 있고 교사의 제어 및 통제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업 설계 파트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콘텐츠를 조합한다거나 교사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서 교과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콘텐츠에 있어서도 이제 문제풀이에 해당이 되는데 다양한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택형이라든가 단답형이라든가 뭐 연쇄형, OX형, 순서 입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서술형을 포함해서 사회 정서 발달이라든가 학습자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부분도 포함되기를 있는 것이 권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아주 전적으로 100%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수업을 설계해야 하겠죠. 교과서 개념을 직접 조작하거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게임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좀 학생들의 흥미를 좀 유도하는 것이고요. 느린 학습자들에게는 와 빠른 학습자들에게 좀 이렇게 개념 이해나 깊이에 있어서 좀 차이를 두고 관련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수업 설계를 해야 되는데 뭐 학습 스타일에는 느린 학습자와 빠른 학습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학습자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와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연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학급에 따라서 학년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많이 있죠,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결과물을 이제 제출하거나 그 활동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제 서로 의견을 공유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멀티모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녹화를 해서 이제 공유를 한다거나 사진 찍는 것, 녹음하는 것, 그다음에 그림을 그려본다든가 키보드로 뭔가 작성을 해본다든가 등을 해서 다양한 활동 도구를 제공하고 있고요. 진단 평가와 형성 평가 이게 이제 우리가 총괄평가하면 시험을 보고 점수화되는 걸 총괄평가라고 하죠. 주로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총괄평가에 해당이 되고요. 진단평가는 그야말로 이제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배경이라든가 그 단원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라든가 어떤 개념적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까지 확인을 하고 학습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어떤 그런 식의 형식으로서 우리가 진단평가라는 걸 하고요. 형성평가는 formative assessment죠. 형성. 이건 성장이라는 의미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학습 목표를 향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걸맞게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거.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거는 뭐 쪽지 시험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의 관찰을 통해서 얘의 학습 성향과 어떤 학습 경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그런 그 수업에 참여함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또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죠. 우리 교수 전략이 이게 효율적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피드백을 주고 피드백을 받는 것, 그래서 피드 백워드라고 하고 그다음 피드 포워드라고도 해요. 하여튼 형성평가 실행을 하는데 그러한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진단평가와 형성평가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은 잘 되지 않는데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제 방법 보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자료를 불러온다거나 AI가 직접 문제를 생성하게 한다던가 우리가 직접 출제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출제 범위 산정이라든가 문항수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이제 그 범주화된 서비스와 기능을 보면 교사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기존의 교과서 활용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시면 수업이나 과제, 평가 리포트 등을 관리하게 하고요. 우리 반 전체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개별 학생에 대한 어떤 진단 내용이라든가 학생들이 대체로 어려워하는 문제들에 대한 어떤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맞춤 자동 생성 총평 뭐 이것을 굉장히 환영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던데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때
뭐 기본적인 단어를 제시한다던가, 그러니까 그 여기서 제시하는 단어들은 그 단원의 내용과 관련 학습 목표나 평가 기준에 맞추어서 관련된 내용들이 제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시된 단어 중에 태도 중에는 이 학생이 매우 논리적이었다. 그러면 논리와 관련된 글로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총평을 제시해주면 우리가 수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키워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소통을 잘한다거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단원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인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AI 평어가 생성됩니다. 이거를 그냥 전적으로 맡기는 선생님은 없으시죠, 당연히. 네. AIDT에서 기록한 내용이 주로 인지 능력에 대한 기록들이 많고,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라든가 모둠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과 중심으로만 탑재하게 되어 있지, 그 자체의 과정이라든가 어떤 성장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는 모두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항상 총평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전략들은 다 갖고 계시죠? 물론 교육학적으로 딱 근거를 가지고. 네. 좋습니다. 메뉴를 좀 캡처한 이미지인데요. 뭐 저작권이 없으니까 핵심 단어만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과서 구분 분석, 빈칸 완성하기, 뭐 해석하기, 요약하기, 그다음에 AI 발음 분석하기, 이제 영어 교과에 좀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수업 자료를 갖고 온다든가, 콘텐츠를 조회한다든가, 맞춤 학습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대1 수업 및 AI 추천 맞춤 학습 경로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 AI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AI가 개별 학습자에게 맞춤형 학습 컨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로를 제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차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 있게 봐야 되겠죠. 강제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인간과 AI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 그 다음에 학생과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수업 설계에 반영해야 되겠죠. 뭐 그걸 우리가 협업학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경험학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건 이제 영어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AI 발음 분석 상세 정보 제공이 있고요. 먹양이나 끊어읽기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영어에 기반하고 있는데, 영어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미국이라고 해서 다 같은 워낙 넓은고 지역별로 또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스탠다드로 하나만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영하고 있는 게 뭐 국제 영어이냐, 아니면은 뭐 미국 영어냐, 미국 영어 중에서 남부 영어냐, 뭐 동부 영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에 너무 학생들이 막 주눅 들어가지고, 또는 이거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학습 효과를 드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100%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훈련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작성한 문장을 첨삭해주는 것, 매우 훌륭한 내용이죠. 글쓰기를 통해서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고요. 그 첨삭에 있어서 이제 문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어떤 논리적 전개라든가 어떤 그 민감한 윤리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함께 참여한다면 좋겠죠. 그런 부분을 좀 AI 튜터가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사실은 AIDT 이 심화 연수가 이제 16개의 강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16번째는 이 프롬프트 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 되겠죠. 그다음에 내용 중에 보시면 뭐 예문을 테스트한다거나 뭐 뜻이나 단어를 정리한다던가 관련된 문법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연습하고 적용해보고 실전에 한번 해보는 실습을 해보는 방식으로 해서 나름 체계화 시켜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평균 학습 시간이라든가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하트를 쌓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해서 그런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고요. 오답 노트 따로 정리해서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가 있고요. AI 튜터 이 부분인 거죠. 학생들이 AI 튜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선생님들이 AI 보조교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협업적 또는 대화 파트너로서 보고 우리가 좀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한 방법, 어떤 수단으로서 AI 튜터나 AI 보조교사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 교육이 또 수반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AI 튜터에게 연관 개념이나 힌트, 단계별 풀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수나 유리수 뭐 이렇게 해봐, 더 공부를 해봐라고, 그러니까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에 있어서 격려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내용이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사 제어 및 통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뭐 우수 답안을 공유하고, 여기서 핵심은 공유이겠죠.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뭐 저는 이제 교육적으로 볼 때 우수 답안 공유도 있겠지만 좀 재밌는 답안의 공유라든가, 또 새로운 방식의 문제 해결이지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새로운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공유할 수 있는 우리의 전문성, 그죠? AI가 기능적으로 좀 제한적일 수 있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더 교육적으로 나은 방향으로 더 적절한 형태로 간다면 정답만 공유한다. 이건 뭐랄까, 너무 인지중심 교육이죠. 메타 인지중심 교육은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뭐 재미있는 대답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접근이라든가,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다양성을 반영한 공유 전략을 짜는 것이 교육학적 접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해요. 그래서 수업에서 이탈해서 다른 짓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경고를 준다거나 찾아가서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겠고요. 학생 화면과 음원 제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선생님 화면으로 집중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사회 정서라든가 그 다음에 가치 태도 영역에서 우리가 좀 더 활용해보고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이룸이라는 이제 보상 제도를 줘서 자기 캐릭터를 꾸미게 해요. 그래서 학습 진도에 따라서 어떤 성취를 이루면 아이템이 주어지고 그걸 가지고 캐릭터를 꾸미고, 그 꾸민 캐릭터를 가지고 다른 학생들과 좀 소통하게 해주는 건데, 이것도 역시 게이미피케이션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어서 동기부여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뭐 다른 학생들에게 자랑한다거나 어떤 그것을 통해 성취감을 느낀다든가 한다라는 것이 또 다른 어떤 뭐랄까, 뭐 경쟁의 틀 속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좀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협업이라든가 그런 역량들을 기를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사용한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습 심리 평가예요. 그래서 5점 스케일이니까 5단계로 되어 있고요. 10개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나의 지능은 노력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 자기 긍정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예시문은 우리가 이제 교육적으로 좀 더 수정하는 게 좋겠어요. 예. 지능이란 말을 보다는 나는 노력을 통해서 성장한다. 그것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내 성장의 어떤 그런 경로에 따라서 비교하기보다는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지금의 삶에 있어서 충실한 거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더 건강한 교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적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하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라고 했을 때 이것을 너무 직업적으로만 본다던가 삶의 가치를 제외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보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뭐 이 질문을 그대로 쓴다고 했을 때, 나의 미래를 위해 공부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것이 좋겠어요. 나는 지시문을 주의 깊게 읽고 시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10개의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너무 그 인지 중심 학습을 좀 반영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쓰시되 추가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이의 과정이나 가치 태도, 이 세 가지 영역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제가 AI 시대에 필요한 교사 역량이라고 했는데, 이런 조절들이 가능해지겠죠.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출판사에 나와 있는 AI 이제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의 좀 주요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 지금 만들어 놓은 1차시 수업 구조는 또 더 복잡하게 우리가 갈 수가 있겠지만, 뭐 다른 내용,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세션에 이제 강좌 리스트를 보시면, 이제, 수업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학생 입장에서, 교사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AIDT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더 풍부하게 이제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교과별 특성이라든가 이제 학년별 특성을 반영해서 선생님께서 직접 이제 수업 및 평가를 설계하실 거니까 거기서 더 구체화될 텐데, 이 AIDT 심화 연수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AIDT를 사용했을 때 이런 정도의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보시면 단계를 구성을 해보면 이런 식의 얘기예요. 진단평가와 학습 목표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면 좋죠. 학습 목표를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요 한 차시 또는 뭐 3차시의 수업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는 학습 목표는 무엇이고, 각각의 학생들이 그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는가? 자기의 학습 전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역방향 설계라고 하잖아요. 백워드 디자인. 그 영상 보세요. 백워드 디자인에 대한 개념 이해. 수업과 평가를 설계하기 전에 학습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습 목표를 성취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 또는 평가는 어떤 형태여야 되는가를 설계하는 것. 그 역방향 설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모든 학생들이 100%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맞게 성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대시보드를 통해서 진단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이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알려주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교수 학습법적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페다고지 역량이 매우 중요한 시대예요. 교과서 중심 시대에서는 교과서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교수 학습 전략도 매우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적인 강의를 하느냐, 많은 학생들을 이해시키느냐, 이런 거였잖아요. 저차인지 중심의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교수 학습 전략의 어떤 전문성을 갖는다라는 게 좀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AI가 이제 교육에 들어오고 맞춤화 교육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학생들의 역량 중심 교육을 하는 이 시대에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페다고지 전문성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서책 교과서와 이제 병행해서 활용하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해요. 여기서 핵심은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원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학습을 할 것이며 어떤 학습 목표를 갖고 있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핵심 개념들은 무엇이고 그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 문제를 함께 푼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기초 문제를 푼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뭐 관련된 영상을 같이 시청을 하면서 토론을 해본다던가 다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의 이야기로 끌어들여서 이러한 개념들이 너의 삶 속에서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볼 수도 있고, 또 저학년이라면 이런 개념들을 이해한 후에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본다든가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해요. 그죠? 뭐 선생님께서는 이제 AIDT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서책에 줄을 그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낸다든가, 그러면서 그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AI 튜터에게 물어본다든가, 그다음에 그 결과를 대시보드 학습지에 기록하게 하고 반 전체에 대해서 대시보드에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IDT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집중해서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보기라고 써놓긴 했는데, 뭐,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 풀이도 포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향해서 토론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율안을 통해서 토의도 할 수가 있죠. 토의 수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토론 수업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찬성 반대 나눠가지고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이 정도인데, 사실은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결론인데, 또는 이러한 가치인데, 그런 것들을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해야 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이 토의잖아요. 그죠? 토론이 아니고 토론은 디베이트죠, 영어로 하면.
서로의 주장을 막 하는 거죠. 토의는 이제 디스커션이 되는 거죠. 디스커션과 디베이트 좀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이 디스커션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더라고요. 디베이트에 대한 경험들은 좀 있긴 한데 디스커션에 대한 경험을 많이 못 했더라고요. 디스커션에 대한 경험을 좀 많이 해야 메타인지 능력도 길러지고 창의적 사고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감 능력도 길러지고 공감에 기반해야지만 창의력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디자인 사고 영역에서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AIDT 쪽에서 우리가 확인해서 보면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도움을 제공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모든 활동 과제나 이제 교사의 재구성, 내용에 대한 재구성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모든 활동을 통해서 뭐, 함께 이제 어떤 결론을 내게 한다든가, 또 짧게 이게 서로 설명을 해가지고 서로의 문제를 풀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학생의 이해도 정도를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과제에 대해서는 숙제로 대체해서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숙제라고, 홈워크이라고 하는 게, 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뭐 문제 풀어봐 이런 뭐 옛날식이죠. 그런 거는 요즘 그런 거 안 하시죠. 네. 그런 내용을 개념을 이해했으면 뭐 가족 구성원에게 설명을 한다던가 그리고 그 반응을 좀 살핀다던가 이런 식으로 양질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제, 숙제를 내줄 수 있어요. 자, 성찰 및 소감이 있어요. 배운 내용, 우리가 이해한 내용, 개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하게 하고 서로의 어떤 단순한 소감뿐만 아니라 어떤 그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자기의 학습 스타일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우리가 세션 뭐죠? 그 강좌 세션 두 번째에서 이 성찰,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얘기하면서 성찰이라고 말했어요.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제 또 안내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냥 뭐 답지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뭐 자기 오답 노트에 대한 분석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던가, 그죠? AIDT에 제공하고 우리가 다음 수업 시간에 그것을 같이 함께 확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 얘기를 하고 서로의 숙제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적 질문을 한다거나 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교과 내용을 재정리해 가지고 그 이해 여부를 친구로부터 확인받는다던가 뭐 이런 식의 숙제가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그 결과물에 대해서 뭐 피드백을 이전 시간에 해준 수업이 그 과제가 될 수도 있고 한 차시 내에서 또는 뭐 2차시, 3차시로 구성되어 있는 수업에서 수행한 결과물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제공한다거나 뭐 시간 제한이 있으면 이제 별점을 부여하고 차후에 좀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학습에 대한 성찰과 다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던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예. 좀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기존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학습자 중심 교육을 하는 거구나 라고 느끼셨다면 맞아요. 학습자 중심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로서 자기 학습을 끌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습자는 복수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 공동체로서 양질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양질의 상호작용을 돕는 것으로서의 AI 기능과 서비스가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뭐 AIDT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다양한 이제 소위 에듀테크라고 하는 다양한 디지털 툴들이 있잖아요. 뭐 구글 문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게시판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구글 클래스룸이라든가 이런 것들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제 AI를 통해서 사용 전략을 제시해서 충분히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기능들이 한 군데 모여 있어서 일종의 새로운 학습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AIDT가
지금에 있는 나와 있는 제품이 그걸 다 제공한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뭐 가야 될 방향이다 또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서비스를 일정 정도 탑재하고 있다. 계속 더 발전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이렇습니다. AIDT를 기반해서 수업을 설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초중고 좀 차이도 있고 교과별 차이가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을 구현해낸다. 그런 차원에서 AIDT라고 하는 새로운 학습 환경 또는 플랫폼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의견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